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 우파를 응원하는 빵빵 시사입니다. 자고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당시 그럴싸한 기대감을 가지게끔 수많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해왔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존재하게 된 문재인 정부. 하늘 높이 찌르던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수많은 경제 대책,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문재인 정부는 정녕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들며 온갖 언론 매체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던 문재인 정부이지만 실제 지지율과 정책 성과에 대해선 분명한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판 뉴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초 76조 원 규모였던 사업비를 2배 이상 늘려 총 사업비 160조 원 규모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정비 사업의 사업비 약 25조 원의 6.4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는 160조 원으로 이 중 114조 1천억 원이 국비로 충당되며 나머지 25조 원은 지방비, 나머지 20조 원은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은 총 3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6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21년부터 22년 6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 사업을 진행하며 2023년부터 25년 3년간 9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문재인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에 유딜만 붙인 것이 대다수이며 76조 원의 사업비가 160조 원까지 부풀었습니다. 획기적인 사업 없이 기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 사업들이 재포장돼 나열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원초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내용은 부실한 한국판 뉴딜.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앞으로 약 5년간 추진 계획으로 사업비 절반 이상이 다음 정권에서 집행되는데 다음 정권이 이어받지 않는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 자초되거나 사라진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유명한 권투 선수 타이슨이 인터뷰 중에 한 말이 떠오릅니다. 누구나 거창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진.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때릴지 맞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인데요. 단면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고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지금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그토록 자가 마련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자들의 투기판이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 이미 가진 자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자본금이 모여들면서 서울 중심권에 소재해 있는 20여 평의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에 입주한 서울 시내 뉴타운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 원 이상 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전문 매체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뉴타운 아파트 9개 단지의 평균 입주권 실거래가는 약 9억 8천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인 5억 7천만 원보다 4억 원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만 당첨되면 그게 곧 복권 당첨이라는 말로 풀이될 만큼 서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새 집이 주거가 목적이 아닌 투기가 목적이 되어버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주체인 30, 40대의 시름은 오늘도 깊어져만 가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제 주무부처들은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한마디가 이슈가 되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7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로선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 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에 그린벨트 해제는 올려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것을 설마 며칠 사이에 잊은 것일까요? 7월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1차적으로 5, 6가지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하게 되는데요. 불과 나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입장을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인 건지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세금 증가만 있을 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 대책들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일까요? 이미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면서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상황에 빠져있는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공급 해결 방안을 그린벨트 해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7월 말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생각 외로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 시장을 통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 서울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발언합니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존뿐 아니라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제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단순히 집 공급 용도로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는 건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면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부처 간 엇박자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충분히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파를 응원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기 전 최소한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담당하는 부처가 일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 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결국 해답은 없어 보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분짓기 전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강행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